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이 경기 침체 변수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체의 올해 2분기 실적은 깜짝 실적이 예상됩니다. 한동안 업황의 부담이었던 반도체 수급 차질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는데요. 외국인의 유턴하면서 수급이 돌아오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년간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지금 기아는 시장 대비 그래도 선전을 했습니다. 5% 빠졌고요. 그리고 반면에 현대차가 18%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금 공급난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대표적인 수출주들이 타격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7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현대차만 놓고 보면은 지금 한 달 새 주가가 10%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외국인의 지분율인데 7월 1일부터 외국인은 현대차를 400억 가까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26.6에서 현재 27%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의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최근 반도체 투톱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급반등도 함께 연결을 지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낙폭과대 대형 수출주를 향한 이 달라진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반도체 업종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자료는 신한금융투자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 12개월 선행 PBR 밴드 하단에 위치한 업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업종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가 저 PBR 섹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 가성비 전략에서는 자동차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브리핑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요즘 현대차, 기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나오나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도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예. 올해 1분기 때도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1분기보다도 2분기 때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분기 들어오면서 글로벌 매크로적으로 봤었을 때 금리 인상도 있었고 네. 그리고 경기 둔화 리스크도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기대 이상의 호시적을 시현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요새 차값 상당히 비싸게 받던데 잘 팔리나 봐요, 그 와중에. 그렇죠. 생산 대수나 판매 대수로 보면은 전년 네. 대비해서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마진율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때 9%대 마진율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현대차나 기아처럼 이런 매스 브랜드에서 9%, 10% 가까운 마진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례적일 정도로 지금 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테슬라가 반토막이 났는데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마음을 좀 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역시 내일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밤 바클레이즈에서 테슬라 목표가 상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간밤 장 초반엔 좀 강한 모습도 나왔는데 테슬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테슬라가 비슷하게 2분기 들어와서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었던 게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 좀 자본이 좀 크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 2분기 때 상해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생산 대수가 기대를 하회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 테슬라가 사실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 특히나 예전 본업과 무관한 어떤 외부 변수들, 상해 락다운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테슬라의 본업에 아주 직결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외부 자본들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수익을 줬었던 게 좀 경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악재들이 좀 돌출이 됐었을 때 이렇게 좀 저점 매수를 하시면은 그렇게 보면은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이 이런 악재들이 많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더 싸게 그리고 매수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재일 연구원 보시기에는 테슬라가 여기서 추가 급락 위험보다는 오히려 그냥 여기서 위로 더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위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네. 그 상해 공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7월에 들어와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증산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네.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신규 공장이 곧 있으면 가동이 되고, 그리고 베를린에서도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일단 초기 구간에서 이런 가동에 따른 비용 증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테슬라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까지 보게 된다면은 판매량이 더 대폭 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눌려 있는 구간에서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기아에 비해서 1년간 현대차 낙폭이 좀 더 과했다. 제가 앞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최선호주로 지금 현대차를 꼽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대차랑 기아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기아가 실적도 더 좋았고, 그리고 주가 퍼포먼스도 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젠 조금 더 압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갔었던 게 수익성이 더 강하게 작용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언더퍼폼을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간에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이제 외국인 지분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도 굉장히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현대차 포션을 늘려가는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랑 내년까지 보게 되면은 사실 현대차의 신차 사이클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오닉 5에 이어서 EGMP 신차가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차 시장에서 점유율도 상승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한 11월 정도가 되면은 신형 그랜저가 또 출시가 됩니다. 그랜저가 현대차 그룹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스 차 중에서는 기함이라고 할 수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인데 이게 또 출시가 되면은 또 포트폴리오가 많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신차 사이클이 굉장히 강력하다. 좀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거나 전기차 시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는 뭐 현실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동네 요즘 마을버스가 죄다 전기버스로 막 바뀌어지고 있는데 타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네. 예, 승차감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매연도 그렇고 그거 한데 문제는 지금 중국 업체들도 꽤나 빠르게 성장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벤츠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충전해갖고 뭐 1,200km를 달린다나 뭐 이런 어떤 기사도 본 것 같은데 지금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비 그러면 우리 현대나 기아 이 경쟁력이나 그런 향후 시장 판도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중국 로컬 같은 네. 경우에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중국은? 게, 중국 로컬 메이커들은 사실은 중국 시장 내에서는 시장을 잠식을 다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이 닫혀 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는 잘 팔지만 해외 나가면 또 힘을 못 쓰는 좀 이런 국면이 될 수밖에 없죠.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번 1분기 때 약 9.1%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시장 2위에 랭크가 됐고요. 2분기 때에도 거의 10% 가까운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생산량이 또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판매나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그 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벤츠나 뭐 이런 애들도 지금 전기차를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현존 지금 출시가 돼서 실제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차량들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현대차가 공개한 아이오닉 6가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은 모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전기 효율이죠. 전비가 지금 6.2km per 킬로와트아워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 1kWh로 6.2km를 달릴 수 있는 거라서 네. 이게 테슬라 모델 3나 Y보다도 훨씬 더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1,200km 이런 거는 사실은 미래에 우리가 이런 차를 내겠다라고 이제 좀 기술을 좀 컨셉적인 측면에서 공개를 한 부분이고요. 현재 지금 현저하는 우리가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것 전기차 중에서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거의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경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건 어떻게 됐나요? 차량용 반도체 뭐 쇼티지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풀렸나요?
많이 해결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차량 반도체로 인한 생산 차질이 미국이나 유럽은 조금 더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 가지고 유럽은 네. 좀 직격탄을 맞았고 그리고 밸류체인에 봤을 때 미국도 좀 연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질이 조금 장기화되는 그림이고요. 일본도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보면은 일본 내에서도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또 관련된 밸류체인 쪽에서 반도체 공급이 안 된 부분들 이런 게 좀 리스크가 있는데 중국하고 한국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들어서 정상화될 것이다. 뭐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2분기도 생산 1분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하반기는 더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주 투자 포인트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탑픽은 어느 종목들 꼽고 계신가요? 지금 하반기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점유율이 늘 것이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미국하고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신공정 증설 플랜들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거는 현대차 그룹 관련된 부품주들, 뭐 모비스나 현대위아,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들이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모비스나 현대위아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추천을 드리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기존에는 좀 많이 포커스가 안 됐었던 현대차 그룹의 비중이 큰 저평가된 중소형주들, 예를 들어서 뭐 서현이아나 화신, 뭐 이런 종목들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 함께 자동차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